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30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7%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수급을 좀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뭔가 쏠리는 듯한 모습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은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지수 자체가 막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상방으로 가다가 살짝 멈춰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런 이제 저항선들을 좀 깨주고 나면 좀 강하게 치고 나가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요. 지금 모든 어, 이 호재를 경기 회복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전 변이들보다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는 기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지만 뭐 크게 의미 있는 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외국인이 힘차게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다 왔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왔고요. 확실히 이제 진단 종목이나 아니면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닥이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기술주들도 뭐 5G나 반도체 기술주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 어, 우리나라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오히려 이제 다우보다는 나스닥 쪽으로, 기술주 위주로 아니면 바이오주 위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힘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지금 이제 뭐 은행주라든지 그런 경기 회복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우도 뭔가 어느 바닥을 깨버린 것은 아니고요. 하락을 했다가 금방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글로벌 증시의 그 모멘텀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도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대유행을 작년처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증시 전체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도 조금 꺾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이제 진단 종목이라든지 바이오주, 백신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환율은 3원 정도 내려서 1128달러, 1120원이죠. 1128원이고,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을 한번 넘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급락했던 주식에 대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지금 환율에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달 뒤에는 환율이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 고점까지도 돌파를 해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수 선물 크게 변화 없습니다. 오늘 조금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로톡스 같은 경우는 좀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아직은 큰 게 변화 없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1.45%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증시가 한쪽 방향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와 지금 경기 회복 그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느 정도 레벨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원 또 하락했고요. 87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차트, 이 일별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재미가 없죠. 거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제 요런 라인에 매물을 받치면서 지들끼리 그냥 계속 거래합니다. 그냥 거의 재미없게 거래가 되고요. 삼성전자가 분명히 지금 움직여야 될 때가 좀 다가왔는데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는 저는 제가 이 끊어놨던 아래의 추세선, 위쪽 추세선, 이제 교차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며칠 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제
이쪽 교차점에, 금요일이겠네요. 금요일에는 이제 교차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이제 8만 전원선을 아래로 돌파를 했고요. 의문선에 딱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전원 라인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크게 이탈을 해버리면 조금 이제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삼성전자 저는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라인 7만 9천 원대까지도 좀 하락을 잠깐 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하락을 했었고, 그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근데 이쯤에서 이제 올라가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21선과 61선이 모인 지점에서 한번 위로 뻗어 나가줘야겠다. 그래서 이 의문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확실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쉽지 않게 진행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이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외국인 수급이 빨리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쉽사리 들어오지 않고, 지금 증시 전체를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좀 약세를 띠는 것 같고요. 크게 재미없는 모습이 이어지네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2분기 실적이 좀 좋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올라갈 거다. 지금은 배당 기준일도 이제 지났고요. 오늘이 배당 기준일이었죠. 그래서 월요일까지 들고 계셨어야 했고, 이미 이제 배당락도 나왔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네, 단기간에 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 따라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네. 이게 슬슬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공매도 잔고는 뭐 간단하게 볼까요?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 뭐 좀 감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증가를 했습니다. 살짝. 그래서 뭐 크기에는 볼 게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던 종목이라, 삼성전자 자체가 매우 큰 종목이라서 공매도 세력이 뭔가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내린다, 이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DXR라고 해서 D램 쪽 가격이 계속 반도체 쪽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패턴이 삼성전자가 미리 따라가던 그 움직임과 비슷하다. 네, 주가가. 자, 그래서 이때는 사실 4월 달부터 해서 반도체 D램 가격이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 추세를 또 유지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네, 그래서 D램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증권사들과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D램, 낸드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아서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시작되었고요.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실적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제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D램과 낸드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서서히. 뭐 크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하방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고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이후에도 3분기, 4분기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두 달째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4월 큰 폭으로 상승한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다. 또 새롭게 이제 장기 계약이 이루어지는 3분기 첫 달 7월부터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사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충분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30일 기준 뭐 이렇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렇게 D램 가격이 거의 멈춰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 트렌드포스가 제공하는 그 DXI죠. 제가 보는 게 D램 익스체인지 거기고요.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때도 얘기하죠. 4월에 이제 각각 26%, 8%씩 오르면서 이렇게 슈퍼 호황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요. 사실 주가는 삼성전자 주가는 미리 올랐습니다. 한 12월, 네, 작년 11월, 12월쯤에 올랐고요.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서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그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멈춰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디램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이전과 같이 임팩트 있게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7월부터 이렇게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반도체 가격은 다시 한번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디죠? 네, 반도체 대표 종목 이제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이제 주가 이 차트를 보시면요. 저점을 찍고, 네, 이때는 이제 좀 우려감이 떨어졌겠죠. 삼성전자는 횡보를 했지만, SK 하이닉스는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61선 뚫고 이 우문선을 뚫어버린다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분명히 좋은 현상이 있고요. 외국인이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D램 쪽으로 같이 호황을 누린다면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아무래도 그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은 네, 보시면 뭐 SK 하이닉스를 좀 선제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나스닥 쪽에 그 어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그것도 이제 거의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올라갈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제 최대의 변수 그 코로나19 변이죠. 그게 대확산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증시 전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지금 8만 원 라인 잘 지키면서 자 이제는 좀 뚫고 나가봅시다. 지겨워 주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